반포도 낙찰 안 되는 부동산 경매시장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뭐 이런 기사 때문에 제가 이 주제를 골라봤는데요. 40억짜리가 29억에도 안 팔렸다. 잠원동 아파트 굴욕인데, 잠원동은 그냥 반포라고 생각하시면 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. 압구정동과 반포동 사이에 있는 건데, 40억을 호가하는 잠원동의 대형 아파트가 29억까지 떨어졌는데 유찰됐다는 건 아무도 안 샀다는 겁니다. 강남의 요지에 있는 아파트도 예외 없이 유찰되면서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되고 있다. 이런 기사들이 이제 나오고 있죠. 사실 요즘에 뭐 경매가 뭐 싸게 낙찰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, 강남은 그래도 싸게 잘 낙찰이 안 되거든요. 근데 이런 거 보면 막 11억씩 막 떨어졌는데도 안 산다는 거 보면은 지금 상황이 심각하구나, 뭐 이런 기사입니다. 그래서 실제 경매 물건을 보면은 뭐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, 요거 뭐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29억의 감정이 나왔어요. 근데 이게 보면은 2020 타경이라고 써 있는 게 2020년도 경매 사건이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2년 전에 경매로 나왔던 건데 이게 조금 뭐 변경되고 뭐 지연되다가 이제 나온 거예요. 그러면 그때 감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? 그럼 2020년도에 한 30억 했네라는 건데 2년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더 비싸졌을 텐데, 그러니까 40억 정도 한다고 하는 건데 안 산다 이거죠. 그래서 이번에 유찰돼서 이제 23억개까지 나온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포가 거의 마지막 뭐 보루 같은 데였는데 여기가 막 빠지고, 그리고 이제 압구정도 막 무너진다는 얘기도 막 계속 기사들이 나온단 말이죠.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야, 이제 완전히 하락세구나. 그래서 그 기사의 댓글들 보면은 다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. 역대급 거품이 뭐 확실히 거쳐줘야 되고, 원래가 40억이라는 게 말도 안 되고, 29억도 비싸다. 40억짜리가 말이 되냐? 15억도 비싸다. 3분의 1 토막 난다는 뭐 예고편이다. 이런 댓글들도 달리는데, 이게 지금 계속 확대 재생산되는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한번 나눠볼게요. 자, 이 신반포 4차라는 곳인데, 여기가 그러면 진짜 40억 하나 보면은 같은 평형대가 지금 매매가 한 36억에서 40억 정도 나옵니다. 그러니까 뭐 싸면 36억, 비싸면 40억 정도 왔다 갔다 하는 호가가 보이는 거죠. 그리고 실제로 실거래가를 보면은 21년 12월이니까 한 10개월 전이죠. 10개월 전에 38억, 한 40억 가까이 한번 찍었습니다. 그 뒤로 이제 거래가 없기는 한데, 이게 지금 29억이면 여기란 말이죠. 그럼 2019년도 가격이잖아요. 2019년도 실거래가인데도 안 팔렸다. 그럼 여기까지 내려가면은 2017년도, 18년도 가격이라는 거죠. 그럼 정말 싼 거잖아요. 그러면 아주 단순히 생각해도 지금 36억에서 뭐 40억에 나오는데, 그러면 29억인 그 최저가에 샀어도 뭐 10억 벌 수 있고, 아무리 못해도 뭐 35억에라도 팔아도 몇 억은 버는데, 아무리 세금 70% 낸다고 하더라도, 그러면 정말 이득인데 왜 안 살까? 그만큼 지금 시장이 안 좋은 걸까? 이 주변을 보면은 지금 요 아파트인데, 요게 이제 한 40평대, 50평대들 보면은 이제 뭐 한 37억대, 30억, 48억, 뭐 50억 한단 말이에요. 주변에 매물도 나온 거. 그럼 29억은 싸도 정말 싼 거 아닙니까? 주변 대비 거의 10억 이상 싼데. 그럼 여기까지 오면은 내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. 왜냐면 이게 너무 큰 금액이니까, 뭐 40억, 30억 하면 솔직히 내가 평생 벌지 못할 수도 있는 숫자니까 뭔 소리야 하실 수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바꿔볼게요. 만약에 우리 동네 아파트가 4억짜리가 있어요. 작년에 한 4억 정도의 거래가 됐단 말이죠. 근데 요번에 경매로 2억 9천에 나온 거예요. 그러면은 살까 말까 고민한단 말이죠. 야, 그래도 2억 9천이면 살만한데. 근데 아무도 안 사. 그래서 이제 2억 3천까지 떨어졌다는 겁니다. 그러면 가격으로 보면 거의 40% 가까이 빠지는 거 아닙니까? 그러면 정말 많이 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죠. 자, 그러면 여기가 뭐 재건축을 추진 안 하나?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. 이 신반포 4차가 뭐 원래 그 오세훈 시장이 뭐 말하는 뭐 신속통합기획, 신통기획을 뭐 하려다가 이거 조금 좀 문제 많다. 이건 좀 우리한테 좀 안 맞는다 해가지고 철회하고 그냥 저희는 원래 하던 대로 가겠습니다. 뭐 이렇게 했는데, 이것도 뭐 신통기획을 안 하겠다는 거지 재건축은 그냥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. 자, 그러면 도대체 문제는 뭘까? 바로 이 기사가 문제인 거죠. 이런 기사들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. 특히 경매건들은 정말 조심을 해야 돼요. 왜냐하면 기자분들도 경매에 대해서 잘 알기가 어려워요. 그리고 경매 자체가 워낙 소수만 하는 거고, 워낙 권리 분석 관계가 복잡하다 보니까 경매를 기반으로 뭔가 시세와 시황을 분석하는 기사들은 좀 조심을 좀 하세요. 왜 그러냐? 제 영상 중에 2년 전에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. 2020년도에도 똑같은 건데 마침 또 반포야. 제목도 똑같죠? 반포 42억 아파트가 30억에도 안 팔리는 이유. 요 2022년 4월인가? 동일한 상황을 똑같이 다뤘습니다. 요거예요. 이게 감정가가 42억이거든요. 근데 요게 26억 막 이렇게 됐는데도 안 사는 거예요, 사람들이. 그래서 보면은 42억에 누가 한번 낙찰을 받아요. 그랬는데 허가가 났다가 허가 취소가 되고 막 유찰되고 다시 팔립니다. 그러면서 27억에 막 팔려요. 아니, 이게 어떻게 40억짜리를 27억에 살 수 있지? 그리고 이 사람들은 42억에 이걸 왜 샀던 거지? 하면서
그러면서 이게 막 복잡하잖아요. 바로 요 영상은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요 내용이 요번에 다시 반복된 것뿐이다. 아까 그 보여드렸던 요거 있죠. 반포주공 1단지는 어떻게 바뀌냐면요. 여기도 똑같이 재건축하는데 이렇게 바뀝니다. 이 지금 반포주공 1단지 뭐 5층짜리 아파트가 이렇게 막 30층 40층으로 막 바뀌면서 DH 현대에서 하는 건데 요 H 모양으로 막 스카이브리지도 넣고 여기 그 오페라 하우스를 커뮤니티에 넣겠다는 그 단지거든요. 뭐 한강변이고 한강을 뭐 3,000세대가 볼 수 있고 그런데 40억이 시세인데 27억에 사간 거예요. 그러면은 야 13억 벌었네 대박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아니 왜 이 가격까지 안 사? 안 사는 이유가 있겠죠. 바로 이겁니다. 개인이 경매 신청을 하면요. 조합원 자격을 박탈해요. 이게 이제 경매를 악용할까봐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. 무슨 소리냐면은 이 조합이 설립이 되고 조합원이 되면요. 집을 못 팝니다. 왜냐면 이거를 집을 팔면서 또 뭐 투기 세력이 붙을 수도 있고 요거를 또 내가 이제 가지고 있다가 뭐 다른 사람한테 넘기거나 하면서 뭐 차익도 보고 하면은 너무 과열된단 말이죠. 그러니까 이걸 막아놨는데 경매당하는 사람도 있잖아요. 경매. 아니 경매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. 대출을 못 갚으면. 그러면 그거는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잖아요. 그리고 그 경매 당한 물건을 아무도 안 사주면 이거는 또 재산권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가가 경매를 치거나 금융기관, 은행에서 경매를 치면 이게 무슨 뭐 사기를 친다거나 뭐 개인이 악용하는 건 아니겠지 해가지고 이렇게 경매로 낙찰받으면 조합원의 지위를 줍니다. 그 조합원의 지위를 준다는 게 뭐냐? 이렇게 낡은 아파트 샀지만 나중에 이 아파트 들어갈 입주권을 준다는 거예요. 이렇게 큰 대형 단지 신축 아파트 들어갈 입주권을 준다. 그런데 임의 경매나 강제 경매 요건 뭐 모르셔도 되는데 개인이 경매를 신청한 경우가 있습니다. 뭐 개인이 뭐 근저당을 건다든지 개인이 대출을 빌려줬는데 얘가 안 갚아요. 그래서 경매를 칩니다 하면서 물건이 경매로 나오면은 조합원 지위를 안 줍니다. 왜?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할 수가 있잖아요. 나는 원래 이 조합에 묶여가지고 물건을 못 파는데 아니 형님 돈 많으시니까 나한테 1억만 빌려줘봐. 왜 내가 빌려줘야 되는데? 빌려주면 제가 안 갚을게요. 3개월 안 갚으면은 형님이 그냥 저 경매 치세요. 형님이 사시면 되잖아. 그러네. 그러면 나한테 넘겨. 나한테 넘기고 너 팔어. 나도 안 그래도 니네 집 그 호수 딱 좋았는데 그거 사야겠다. 라고 개인 간에 막 사적으로 거래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편법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야 니네끼리 경매하면은 조합원 안 준다 라고 한 거예요. 그리고 뭐 세금 밀리고 이러면은 당연히 뭐 지자체나 국가가 하는 거니까 이거야 뭐 허용을 해주는 거죠. 조합원 지위를. 그래서 개인이 경매 신청하면은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데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? 현금 청산 당한다는 겁니다. 그 말은 뭐죠? 이렇게 아파트가 바뀌어가지고 옆에 있는 102호 영식이네는 이 새 아파트를 받아가지고 테라스에서 갈비를 구워 먹는데 우리 집은 그냥 현금 받고 나가라는 겁니다. 그러면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. 같은 101호 102호인데 한 명은 테라스에서 살고 나는 현금 받고 나가라고 하면 당연히 가치가 떨어지고 당연히 시세대로 못 팔겠죠. 그래서 현금 청산 당할 수밖에 없다. 그러면 이번 물건은 어떨까? 우선 기본적으로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라는 거는 소유자가 여러 명이라는 겁니다. 뭐 2명 이상인데.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상속이 있어요. 16년도에 상속을 받았다는 거는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죠. 돌아가시면서 이 집을 누군가한테 줬는데 그게 뭐 형제 자매일 수도 있겠죠. 그러면 예를 들어 형제라고 치면 큰형하고 둘째 아들하고 이제 같이 나눠 받았는데 뭔가 사이가 안 좋아.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? 나는 팔고 싶은데 형은 안 팔겠대.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쪼개서 반을 쪼개서 팔아야 되는데 거실은 내 거, 작은 방은 형 거 뭐 이럴 수는 없으니까 이걸 전체를 다 팝니다. 공유물을 분할하기 위해서 경매를 던지는 거죠. 그 다음에 요게 팔리면 각자 지분만큼 나눠 갖는 거를 요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라고 하는데 요런 케이스였던 거죠. 그래서 경매 주체가 개인이다. 그냥 우리 형 아니면 동생이 경매를 친 거예요. 그러면 요거를 아마 낙찰받는 분은 조합원 입주권을 못 받지 않을까. 그래서 이렇게 상속에 의한 분쟁이라거나 뭐 아니면 뭐 개인이 뭔가 경매를 치거나 이런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를 받을 수 있느냐가 가장 핵심이다. 개인이 경매 신청하면 이 재건축에서는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. 근데 이런 것들을 사실 잘 모른단 말이죠.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? 이 기사에서도 나오는데 업계 관계자는 이 물건은 소송으로 인한 절차 지연 때문에 집값이 오르기 전인 2022년 가격으로 나왔다. 형제 간에 뭔가 그 재산 분할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거 소송이 아니거든요. 이거는 그냥 뭐 재산 분할을 위한 경매죠. 그런데 권리 관계도 깨끗해가지고 입찰자가 몰릴 줄 알았는데 의외다. 그러면은 이게 업계 관계자가 맞는 건가? 물론 뭐 이게 조합원의 지위를 주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닐 것 같단 말이죠. 그래서 아마 요 6월 23일에 사신 분이 41억, 41억 주고 샀어요. 그럼 41억 주고 산 거면 이 시세대로 산 거잖아요. 시세보다 좀 비싸게 주고 산 거죠. 조사를 잘못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데 사고 나서 보니까 이거 아니네? 뭐야 나 이거 60평대 뭐 이런 거 받으려고 그랬는데 평수도 크잖아요. 지금 전용 면적도
크단 말이죠. 그러면 야, 나 이거 좀 고층으로 한강변으로 하나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이제 뭐 가봤더니 이거 현금 청산되는 건데요 라고 해서 어이쿠 하면서 요 보증금 한 2억 9천만 원을 포기를 하신 거예요. 미납이라는 거는 포기. 그러니까 2억 9천 날리고 빠져나온 거죠. 왜? 이렇게 만약에 해서 40억 주고 사면 어떻게 돼요? 실제 가치가 만약에 27억이다. 그러면 한 14억 정도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? 현금 청산 당하는데. 저희는 한 27억밖에 안 쳐줍니다 하면은 그냥 영락없이 그냥 41억 주고 산 게 27억에 팔아야 되는데 현금 청산 당하는 겁니다. 거부하고 이게 아니니까. 근데 차라리 3억 날리는 게 싸게 맥히겠죠. 그래서 그냥 3억 포기하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요번에 다시 나온 거고, 야 그러면 29억도 비싼데? 라고 하면서 안 산 게 아닐까. 그러면 뭐 과거 사례를 비교해 보면 아마 뭐 23억에서 29억 사이 요때 낙찰되겠죠.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뭐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고 시장이 상황이 뭐 나빠서도 아니고 그냥 이 경매 절차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괜히 이런 것 때문에 저거 29억이면 살만한데? 라고 해서 또 입찰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. 그렇게 되면은 또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기사를 조심하시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. 공부를 하는 기본 습관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요거거든요. 특히 1번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. 그냥 기사를 보거나 할 때 그냥 믿는 분이 많아요. 그래? 저거 뭐 당연한 거 아니야?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추측을 해. 추측을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추가로 본인의 염원을 담는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런 기사다.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믿어버리는 거죠. 그러면 안 된다. 왜냐면 이 공부라는 거에서 기본적으로 투자는 검증을 해야 되고 조금 다른 방법으로 이 리스크를 좀 많이 해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그냥 믿는 거.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왜라는 의문을 좀 가져봐야 된다. 그럼 40억짜리가 29억이 됐는데도 안 사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? 아무리 봐도 이거는 사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갖고 찾아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또 있어요. 또 누군가 또 정리도 해놓기 때문에 이거는 노력만 하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니까 중요한 거는 뭘 알고 있어야 되냐 이게 아니고 왜라는 왜 도대체 뭔데라는 그 의문을 갖는 마인드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.